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30일 12월을 마감하는 토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경마는 서울경마가 한 주 휴장으로 인해서 토요경마에서 부산 10개 경주와 제주 6개 경주가 교차 경주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또 월말이기도 하고 연말이기도 한 만큼 배팅에 신중을 기하셔야 되겠고요. 자, 오늘도 고배당 승부사 강팀장과 새벽조교 지킴이 강백호가 함께 풀어보는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대미를 장사가는 2017년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예. 또 이번 주는 서울 경마장의 휴장으로 인해서 부산과 제주에서 번갈아 가면서 펼쳐지는 토요 경마인데 전체적인 흐름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가 썩 그렇게 좀 단단하게 이어지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각 마방마다 지금 총력전, 거기에 또 날씨의 변화와 주로의 변화가 너무 무쌍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또 의심나면 한 번 더 분석하시고 또 쉬어갈 경우는 과감하게 쉬어가시고 또 붙어볼 경우는 과감하게 붙어볼 수 있는 그런 강단 있는 배팅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연말인데요. 지난주에 기승정지가 많이 됐던 기수들, 조성공 기수라든지 조인권 기수, 다실바 기수, 또한 유현명 기수가 기승 유예까지 하면서 토요 경마와 일요 경마에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특히나 지난주에는 아주 펄펄 날랐던 조인권 기수, 지난주에 우승을 7번인가 하고 준우승을 3번인가 한 것 같은데 금요일날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 자, 이번 주도 지난주에 상승세를 한번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부산에서 완전히 핫바지가 됐죠. 조성권 기수, 정말 욕도 많이 들어먹는 기수 중에 하나인데 이번 주 또 금요경마, 일요경마에서 또 인기마에 기승을 하는데 한번 잘 참고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조인권 기수가 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기승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 자, 이번 주 부산 토요경마는 3경주와 8경주 총 10개 경주에서 강백호의 3경주, 강팀장의 8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겠고, 나머지 일반 경주 이번 주 역시도 배팅을 하시기 쉽게 인기 마필들을 잘 압축 짚어드려서 한번 배팅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30일 토요경마 강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1경주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 1000m 경수고요. 2세마 경주입니다. 자, 우승상금 3,100만원 4등급에 준하는 그 우승상금을 주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외곽의 10번 담양공주, 또 조성곤입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조성곤이? 참, 일단 등짝이 조금 또 기복을 보여서 조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마방 승부지가 워낙에 강하고 거기에 또 이번 경주에 3,13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거든요. 3번 2세마는 딱 3번만 출전을 허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총력전을 펼칠 것이고, 또 직전 경주 아쉽게 우승을 놓쳤잖아요. 또 걸음 신장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서 배당을 떠나 경제 중심 세력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번 담양공주 매니피 활동에 직전에도 2번 다 외곽 주행이었는데 이번에도 게이트가 좀 불리하지만은 보여준 걸음으로는 실전 걸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여기 7번 파크 미니스터라는 마필은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2세 앞말입니다. 또 조인권 기수가 열심히 훈련을 하고 나오고 있고 병업훈련 시 완성도는 좀 갖췄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이 되겠고, 자, 8번 뉴 잭스 윙이라는 마필, 직전 경주 10번 담양공주를 따라잡기는 조금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을 직전 데뷔전이었고 이번에는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강하게 밀어붙인다라면 8번 뉴 잭스윙 역시도 순위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자, 강백호는 강력하게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3번 스위트 메모리라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14주의 공백을 갖고 나와서 11번 게이트였습니다. 그때 당시 1300m인데 기습 선행을 나가와가지고
거의 결승선 한 150m에서 무뎌지는 걸음이었는데 이번엔 안쪽에 발빠른 마필이 없다라면 3번 스위트 메모리가 초반에 발빠른 마필들이 외곽에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거리를 줄여나온 만큼 아낄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녀석 역시도 이세마 경주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그렇다면 송경훈 기수가 강력하게 기습을 때리고 나오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3번 스위트 메모리를 강력히 추천드리면서 아마도 현장에서는 10번 담양공주가 대가리로 팔리면서 6번 샤키사키라든지 뭐 8번 뉴잭스윙, 3번 스위트 메모리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 경주인데요. 우선적으로 레이스 전개는 3번 스위트 메모리가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라면 이변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저희 방송에서는 좀 공격적인 배팅 방법이죠. 3번을 놓고 10번 담양공주 쪽으로 한번 주력 막건을 추천을 한번 드리겠고요. 뭐 7번 파크미니스터, 8번 뉴 잭스윙까지도 입상권에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면서 이 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 경주 1000m 경주고요. 이번 경주 역시도 이세마 3135만원의 우승 상금을 부여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직전에 보여준 걸음 실전에서 두 번의 순발력이 좋은 마필 4번 우주대왕. 자, 유현명 기수입니다. 예, 일단 끝걸음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은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아직 어린 이세마필이에요. 지금 보인 전력이 다가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남겨놓으셨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최단거리인 1000m 공들여 준비했고 선행 승부수가 강한 기수고 강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선행 1순할 수 있다는 점, 강력한 선행 상대인 9번 백두전기라든가 7번 랭킹탑 이런 마필이 진짜 외곽으로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견제 없이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외곽에 9번 백두전기. 자, 직전 조성곤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조성곤이가 1번 한길에 가서 앉아있고 자,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뭐 전개의 이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외선에서 직전 데뷔전에서는 약간의 늦발길을 보였는데 발주만 매끄럽게 나와준다면 어차피 기록적으로는 거의 1초 안쪽의 걸음들이기 때문에 자, 9번 백두전기도 걸음은 더 나와줄 게 있겠고요. 자, 이번 스타우먼 같은 경우는 직전에 외곽 게이트 출발 외삭기를 보였던 마필인데 뭐 깝대기를 좀 베꼈는데 자, 최은경 기수 뭐 열심히 몰아낼 수가 있겠고 자, 7번 랭킹톰 역시도 14주의 공백을 갖고 나왔지만 체프로열 자,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요. 자,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능력 미달을 거치고 나왔는데 제 주행조 검사 12월 2일 날은 또 여유 있게 직선주로 해서 별 추진 없이도 걸음이 좋았던 만큼 감량 이점의 전진고 그냥 놀러 나온 건 아니지 않겠느냐. 자, 7번 랭킹톱. 자, 여기 문제의 마필은 바로 5번 아델의 신이라는 마필인데요. 매니피어를 통해 1억 9,100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21조 민장기 마방에서 과연 데뷔 전에 어떤 승부수가 걸릴 것이냐가 관건인데 주행조검사에서는 완성도는 좀 떨어진다라고 보여지는데 후미권에서 마지막에 조인권 기수가 밀고 올라오는 끝걸음 여력은 좋았는데요. 발주만 매끄럽게 이루어진다면 또 이런 녀석들이 한 번씩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자, 5번 아델의 신까지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자, 4번 우주대왕을 그래도 배팅권에 중심에 놓고 자, 9번 백두전기, 7번 랭킹톱 거기에 5번 아델의 신까지 한번 배당권 마필로 추천드리면서 4번을 중심으로 9번, 7번, 5번 이렇게 세 마리 마필 추천드리면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3경주 1600m고요. 6등급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1경주, 2경주, 2세마 경주에서는 3,150만원인데 이번에 1,200만원. 참 이 나이가 한 살 더 먹었다고 자, 우승 상금이 좀 줄어들었는데 이번 경주는 5번 아델 히어로, 1번 뉴트론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리든지 말든지 자, 저는 배팅권의 후공 정도의 막건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경주는 무조건 노려야 될 마필이 하나가 있는데 직전 경주에는 전혀 의미가 없었던 경주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 깜짝 놀랄 배당을 내줄 마필 단촐한 9마리 경주 편성이지만 이번 경주는 1600m에서 한결같이 부족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인기말을 뒤로 하고 직전에 아쉬움을 남겼던 복병말을 놓고 자, 한번 중배당까지 때리는 강백호의 첫 번째 현장 승부처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 국산 5등급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고만고만한 전력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 그래도 뭐 직전 경주에 잘 뛰었고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
한 마리가 있죠. 예, 3번 블레스 유라는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는 사실 외곽의 자리 다툼에서 많은 아쉬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3번 게이트로 안으로 들어왔죠. 거기에 26조 방동성 마방이 이번 경주 6번 킹코드와 3번 블레스유 두 마필을 협공작전에 동반 출전시켰습니다. 6번 킹코드는 26전을 치르는 동안 한 번도 입상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건 좀 힘들고요. 3번 블레스유 같은 거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줘도 될 만큼 기대치를 갖고 출전했고, 무엇보다 사토시 기수의 사무라이 권법이 나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직전 경주 정도만 띄워준다면 이번 경주 입상권 우승권 전력입니다. 근데 직전보다 컨디션이 더 좋고 체식 상태도 좋고 관리 상태도 상당히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블레스유는 높은 점수를 주셔야 됩니다. 3번 블레스유 직전에 완식이가 탔죠. 자, 이번 2018년도를 기준으로 또 기승하는 기수들, 서울에서는 김철호 기수와 김혜선 기수가 부산 경마장에서 활동을 하게 됐고요. 또 하만식 기수가 가족품으로 또 서울에서 기승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맞바꾸는 기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직전에 아쉬움을 남긴 3번 블레스유 하만식 기수, 또 2018년도에서는 과천 경마장에서 볼 수 있겠는데 6번 블레스유. 자, 7번 화랑의 후예는 직전 경주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3코너 지점에서 약간의 좀 방해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또 이번에는 김동현 기수. 참 김동현 기수 기승수를 보면 어떤 때는 참 잘 타는데 또 어떤 때 보면은 정말 좀 생각지 못한 기승수를 보여주고 있고 좀 우라가 심하다. 하지만은 마필의 능력은 7번 화랑의 후에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 공백을 갖고 나오는 5번 질주대장. 직전 경주에 앞에 나서지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좀 초반에 빠른 마필이 특별히 3번 블레스유 정도라든지 7번 화랑의 후예가 있는데 최은경 기수 또 강하게 몰아내 준다라면 5번 질주대장. 자, 9번 슈퍼 트레인. 직전 12번 게이트에서 김동철 기수가 시종 외곽을 돌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인데요. 자, 오히려 좀 늘어난 거리 1300m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조성건 기수가 또 직접 훈련까지 담당을 했는데 뭐 전개 2점까지 있는 만큼 9번 슈퍼트레인도 이번에는 한번 해볼 만한 마필이 되지 않겠냐. 하지만 큰 배당보다는 막건수를 최대한 압축을 해야 이 먹을 게 있는 4경주 3번 블레스유를 중심으로 7번 화랑의 후예, 5번 질주대장, 9번 슈퍼트레인을 순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부산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부산 5경주 1600m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 경주입니다. 사실 그 인기마 접전 경주이지만은 그래도 배팅권에 놓고 때릴 마필은 한 마리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 어떤 마필이 좋을까요? 일단은 눈여겨봐야 될 마필이 5번 파인 파워입니다. 디디미에 점합니다. 이제 예전 같은 디디미가 아니라서 요즘은 너무도 매니피와 한센 그리고 썬더 모카신 이런 명혈통의 마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래도 디디미가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던 그런 마필, 그런 새끼들이거든요. 그래서 5번 파인 파워는 잠재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직전 경주는 56km고요. 또 오랜 공백이 있었어요. 모든 조건이 불리한 상황. 또 내선에서 좀 힘겹게 레이스를 풀어갔다면 이번에는 전진구 기수 직전 대비 3kg의 감량 이점과 외선을 파고들 수 있는 5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철저히 뚝심으로 밀어붙인다면 거리적으로 1600m 힘에서 앞서 있는 5번 파인 파워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경쟁력을 논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특징이라면 인기마 두 마리가 지금 5번 파인 파워 레이팅 점수 35점, 7번 슈퍼스틸 레이팅 점수 35점. 자, 두 마리 마필이 레이팅이 꽉 차 있는데 5번, 7번. 자, 현장에서 2번 최강 드라이버. 직전에 김호수 기수가 외곽 10번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 못했고 초반에 좀 발주는 느렸지만 후미에서 마지막 350m 지점에서 채찍을 좀 갈아잡는, 이렇게 좀 그 채찍을 바꿔 잡다가 조금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그 자세가 조금 흐트러졌는데 마지막에 올라오는 끝걸음은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만큼 2번 최강 드라이버. 자, 여기에서 지금 외곽에 있는 10번 에이스 빅토리 역시도 지금 승급전에 나서는데요. 직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부담 중량이 3kg가 좀 늘어났는데 과연 3kg 늘어난 부담 중량, 직전에 워낙 6마신 차이로 대마신을 벌려버리다 보니까 승급전에 부담 중량을 늘려놔 버렸습니다. 또 전진구 기수에서 진겸 기수인데, 자, 재밌는 것은 5번 파인 파워에 가서 전진구의 감량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앉아있고
나머지 마필들은 10번 에이스 빅토리 같은 경우는 부담 중량이 늘어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5번 파인파워가 감량 3kg의 2점이라면 여기서는 선행까지도 나갈지 않겠느냐. 아마도 욕심을 낼 것 같은데, 자 21점 민장기 마방에서 전진구를 태우고 감량 3kg의 2점이라면 레이팅 35점에 이거는 뭐 빠꾸 기아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눈썹이 휘날리도록 5번 파인파워를 배팅권에 한번 중심에 놓고 2번 최강 드라이버 거기에 10번 에이스 빅토리 7번 슈퍼스텔 이렇게 딱 3마리만 때린다라면 충분히 먹을 건 있다. 5번을 놓고 2번 7번 10번 이렇게 3마리 추천드리면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6경주 경주거리 1200 혼합 4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인기마 접전 경주인데 자 현장에서 4번 두바이 특급 19주 만에 나왔는데 특별한 질병은 없더라고요. 또 연습주행 주행조검사 2번을 놓고 한번 본다라면 상당히 여유 있는 걸음이었는데 자 마천벌토 PK파티의 전형제 마필 4번 두바이 특급 공백 있어도 괜찮을까요? 그 워낙에 뭐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어서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안쪽에 2번 타이틀 매치라는 마필이 워낙에 좀 내용이 있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변수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4번 두바이 특급 같은 경우는 선행력이 있어요. 또 주행 연습이나 주행 재검 시 아주 스피드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신의 페이스대로 조성건 기수가 좀 침착하게 조성건 기수다운 기승술 좀 펼쳐준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논할 수 있다. 1200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1300, 1400 이렇게 되면 조금 불리할 수 있는데 1200까지는 단거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한번 능력대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9주 만에 나왔지만 4번 두바이 특급 혈통적으로는 상당히 기대치가 있는 마필. 자 여기 2번 타이틀 매치라는 마필은 19주에서 도입 당시에 상당히 말이 좋은 말이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고 또 직전 경주인 이호식 기수가 기승을 해서 선행을 나가진 못하고 선행 경합 속에서 직선주로 해서 마지막에 한 300m의 주점에서 왜 양쪽을 쳐다보면서 뒤에서 올라오는 말을 쳐다보고 기승을 하는지 재결위원회 끌려가서 욕을 좀 먹었는데 앞만 보고 달려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특급 기수라고 양쪽을 쳐다보면서 휘파람을 부는지. 자 이번에 조인권 기수로 바꿨습니다. 그냥 놀러 나온 건 아니겠죠. 자 안쪽 게이트에 2점 이번 경주는 무조건 2번 타이틀 매치가 선행을 갈 겁니다. 자 가서 버틴다라면 그냥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는 2번 타이틀 매치가 되겠고요. 4번 두바이 특급 설명을 해주셨고 자 여기에 외곽에 있는 10번 브라이트 어카운트라는 마필도 종반 끝걸음이 좋고 진경기수 직전에 현장에서 체중이 18kg가 좀 높아졌는데 불어나왔는데 그래도 끝걸음 여력은 좋고 자 한 마리를 더 본다면 11번 위대한 강경도 거리를 대폭 줄여 나왔습니다. 이 마필도 전형적으로 뭐 직전 경주에는 중후미 전개를 펼쳤지만 뭐 따라가는 전개 마지막 끝걸음도 살아있는 만큼 뭐 11번 위대한 광경도 승급전에 아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 11번 위대한 광경도 배당권 마필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는 4번 두바이 특급이 많은 인기를 모읍니다만도 자 그래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죠. 조선경마는 앞장 까는 놈이 장땡이다. 자 2번 타이틀 매치를 놓고 4번 두바이 특급 거기에 10번 브라이어트 카운터 11번 위대한 광경 뭐 이런 마필들 한번 추천을 한번 드리겠고 여기서 뭐 1번 차세대도 쉽사리는 아마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8번 보고 있나 이런 마필보다는 1번 차세대라든지 4번 두바이 특급 10번 11번 좀 분산 배팅이 좀 필요한 경주입니다. 자 2번을 놓고 1번 4번 10번 11번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자 부산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7경주 1200m 국산 4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전력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능력적으로는 입상권에 한 자리 찍어낼 수 있는 마필이 하나 있죠. 예, 이번 썬더돔이라는 마필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감량 이점이 굉장히 좋아졌죠. 51.5까지. 2번 게이트입니다. 강력한 선행 상대인 8번 시티 위너라든가 12번 영광이 팩터가 외곽으로 밀려있는 반면 박재 기수는 이번 썬더돔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철저히 내선을 파고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전 경주는 이제 따라가다가 막판 힘에 눌렸다면 이번에는 게이트 조건이 좋은데 따라갈 이유는 없고요. 선행 강공 승부를 펼칠 것이고 또 썬더 모카신의 자마답게 굉장히 뚝심이 좋습니다. 요 마필 이번엔 좀 높은 점수 주셔도 될 만한 좋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 4번 영웅제왕도 직전 경주 선행을 나간 이후에 뭐 나름대로 사토시 기수가 좋은 경주력을 펼쳤고 승급전에 거리를 또 줄여 나왔기 때문에 아낄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 외곽 게이트에 있는 뭐 5번 나이트 퓨리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도 좀 끈끈한 맛은 좀 부족하고, 오히려 10번 쾌속 볼트가 직전에 좀 늦발기로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이번에 문중원 기수 좀 기승 자세가 높죠, 문중원 기수가. 하지만 선두권이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이 된다라면 마지막 끝걸음이 좋은 만큼 이번 경주 10번 쾌속 볼트 역시도 늦발만 하지 않는다라면 좀 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 자, 여기에서 9번 세븐 파티는 부담 중에 상대적으로 좀 높아졌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전진구 기수가 제대로 말머리를 못했는데 이번엔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고 레이팅 50점에 아낄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진다라면 좀 배당도 내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선적으로 이번 썬더돔을 중심으로 4번 영웅제왕, 거기에 9번 세븐 파티, 10번 쾌속 볼트까지 한번 이렇게 분산 배팅 한번 추천드리면서, 자, 나머지 마필들은 현장에서 컨디션 체크를 하신 이후에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2번을 중심으로 4번, 9번, 10번 이렇게 세 마필 추천드리면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8경주 1400m고요. 이번 경주는 강팀장의 금유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내용이 좋은 마필, 이번 경주는 인기마의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은 난타전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저 배당 빨갱이 맞고 사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배당을 노리는 강팀장의 특급 메인 승부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부산 8경주 우리 강 의원님이 워낙에 뭐 좋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 경주 노려야 될 마필이 있습니다. 중배당 이상, 최하가 20배짜리고요. 조금만 좀 잘 풀린다면 50배 이상, 100배까지도 999 폭탄 배당까지 연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무엇보다 이번 경기는 보이는 액면보단 내면에 숨어있는 2인치를 찾아서 공략하셔야 됩니다. 그 2인치를 제가 반드시 찾아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부산 8경주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또 중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부산 8경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8경주 선행마도 많지만 종반 끝걸음도 좋은 난타전 경주, 현장 승부처 중배당 이상으로 때리는 만큼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강팀장의 메인 승부처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부산 9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800m 2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자, 공백을 갖고 나오는 4번 뿌듯, 레이팅 80점.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마필의 능력은 살아있고, 자, 그래도 현장에서는 뭐 1번 아델의 축제가 레이팅 80점인데요. 이번 경주는 레이팅이 목까지 차인 마필들이 많습니다. 1번 아델의 축제 80, 2번 슈팅 브라운 76점, 4번 뿌듯 80, 6번 프로네이스 79, 뭐 나머지 마필들도 거의 78, 80까지 뭐 2창만 들어와도 내지는 3창만 들어와도 다 승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승부 의지를 잘 읽어야 되는 경주. 자, 그 가운데 1번 아델의 축제 여기서 와야죠. 일단은 부담 중량이 가장 높다는 것은 좀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데, 또 반면에 힘으로 따진다면 1번 아델의 축제를 넘어설 만한 마필이 없다는 거예요. 게이트 조건도 좋고요. 또 유영민 기수가 이 마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선에서 최대한 힘한 배우, 특유의 직선 탄력, 직선 보폭으로 선두를 제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승세 뚜렷한 카우보이 카레자마 1번 아델의 축제, 이번 경주 꾸준히 띄워주고 있잖아요. 기복이 없다는 것은 장점이거든요. 그 점을 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장에서는 9번 스피드마크 직전에 선행을 나갔는데, 자, 선행을 나선 이후에 오마신으로 거리를 벌렸고, 자, 이번에도 안쪽 게이트에 있는 그 1번 아델의 축제도 발은 빠르겠지만은, 자, 9번 스피드마크도 다시 한번 부담 중량은 56kg 늘었지만은 인권이가 열심히 몰아낼 수 있겠고, 자, 8번 월드 넘버원 같은 경우에는 직선주로 추임력이 워낙 좋은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승급전에 걸려 있는데 11월 19일 날 나름대로 뭐 좋은 경주력을 펼치면서 최시대 기수가 멋진 우승을 성공을 했고, 또 10월 15일 날 같은 경우는 9번 스피드마크와 같이 경합 속에서도 마지막에 이겼거든요. 자, 그렇다면 8번 월드 넘버원도 승급전에 감량 2점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여기서 문제의 마필은 4번 뿌듯입니다. 이게 전개 2점은 또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또 새벽 훈련 과정이라든지 주행조거, 재주행조거 검사의 걸음을 본다면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마필 중에 하나인데, 좌우지 파행으로 인해서 약간의 공백은 있지만 훈련 상태는 이상은 없고,
뭐 현장에서 인기도에 좀 밀려 있다라면 좀 더 노려보시고 많은 인기를 모은다라면 조금 배팅의 값어치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지만 구경주는 1번 아델의 축제를 중심으로 9번 스피드마커, 8번 월드 넘버원, 4번 뿌듯 이렇게 세 마리 중에서 막권을 압축해 때리는 부산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마지막 10경주 1200m 1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총 7마리가 출전을 했는데 문제는 이번 경주는 29조에서 2마리를 동반 출전시킨 페르디 포머로이 6번 인디언스타 2마리가 각질이 부딪힌다는 겁니다. 문짝이 딱 열리면은 서로 선행을 나가려고 3번이냐 6번이냐. 자, 그래도 스타트 능력은 3번이 좀 빠른데 3번 페르디 포머로이 아주 발음도 어려운 11주 만에 나온 마필. 어떨까요? 예, 이게 이제 출주주의가 조금 문제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워낙에 단거리 최강자고 포머로이 자마들이요 원래 스피드가 다 좋아요. 그래서 3번 페리드 포머로이 역시 자신의 레이스 전개대로 그러니까 선행 의지만 제대로 발휘가 된다면 물론 이제 5번 토함산이나 6번 인디언스타 같은 마필 이제 끌려는 습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페리드 포머로이는 1200에서 항상 자기 걸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록이 월등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페이스대로 또 전진구 기수가 최근에 아주 선행 말머리가 상당히 늘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 결대로만 타주기를 바란다면 3번 페르디도 포머로이는 능력대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2번 돌아온 포경선 최근에 아쉽게 2착에 2번 자, 대상 경주에서 아쉽게 3착 자, 그때 당시에는 코리아 스프린트컵 경주였는데 자, 최근 들어서 일반 경주에서는 또 좋은 경주력을 펼쳤고 직전 경주에는 7번 드롭 더 더비트한테는 마지막에 아쉬움을 남겼는데 끝걸음이 여력은 또 뭐 돌아온 포경선이랑 7번 드롭 더 더비트. 자, 이번에는 게이트가 좀 외곽으로 바뀌어 있죠. 그때 당시 7번 드롭 더 더비트는 2번 최적 전개였고 2번 돌아온 포경선은 외곽이었는데 자, 저는 2번 돌아온 포경선 기승기수가 사실 2번 돌아온 포경선도 정도현 기수 좀 불안하고요. 3번 페르디 포머로이도 전진구 기수 좀 불안은 합니다. 하지만 마필의 능력은 2마리가 조금은 다른 마필에 비해서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되겠고 자, 6번 인디언스타도 이번 경주 직전에는 좀 공백을 갖고 나왔지만 이번에도 조성건 기수 최근에 뭐 완전히 찬밥 신세를 당하고 있는데 조성건 기수가 이거 가지고 또 아낄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7번 드롭 더 비트 역시도 다실바 기수 게이트는 외곽이었지만은 이번에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쓴다라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마필 7번 드롭 더 비트. 자, 과연 현장에서는 3번 페르디 포머로이를 놓고 때릴 것이냐 2번 돌아온 포경선을 놓고 때릴 것이냐 참 고민에 좀 빠지는 경주인데요. 자, 저는 2번 돌아온 포경선을 놓고 때리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냐. 왜? 앞선에 싸울 마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3번 페르디 포머로이가 자칫 선두 경합을 한다라면은 여유있게 아주 선행을 나서서 한 3-4마신 5마신 쭉 뽑아 나간다라면 그대로 버틸 수가 있겠지만은 또 전진구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경합을 한다라면은 2번 돌아온 포경선이 인게이트에 최적 전개 속에서 막판 역습을 노려보지 않겠냐. 자, 저희 방송에서는 2번 돌아온 포경선을 축으로 3번 페르디 포머로이, 6번 인디언스타, 7번 드롭 더 비트를 추천드리면서 자, 2번을 축으로 3번, 6번, 7번 이렇게 3마리 추천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경마는 좀 간간히 배당이 나올 수 있겠고요. 몇 개 경주에서는 안정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강백호의 3경주, 강팀장의 8경주 2개 경주는 모두 배당이 터지는 경주인 만큼 현장 승부처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말이 필요 없죠? 무조건 적중만이 살 길입니다. 그럼요. 자, 2017년도를 마감하는 부산 토요경마 현장에서 강팀장과 강백호가 멋진 대성으로 경마팬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합니다.